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후세계 임사체험, 유체이탈, 혼불, 전생체험, 아주 이상한 얘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논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양자홀 우주론은 아마 동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이라면 현 물리학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물리적 현상을 어미양자홀 우주론에서는 그림을 그려서 그럴듯하게, 사실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한번 제안을 하는 우주론입니다. 즉 물리를 제한하는 우주론이에요. 이 물리 가지고 사후세계, 임사체험, 유체이탈, 혼불, 전생체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시도해 보겠다. 그것이 어미양자홀 우주론입니다. 역시 물리 얘기를 제가 아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동영상 매우 어렵다가 되겠습니다. 물리 얘기를 안 하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의문이 들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태클을 걸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다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매우 어렵다는 거죠. 본 동영상이. 사후세계, 죽은 사람들이 간다고 여겨지는 곳, 역시 영혼이 구천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뭐냐? 영혼을 보여줘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이게 도대체 영혼이 뭘까? 구천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역시 아무도 답변을 못하죠. 물리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천이라는 말은 공간 아닙니까? 공간. 공간이 저쪽 공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세계의 공간은 우리 공간이고요. 그러면 사후 세계의 공간은 뭐겠습니까? 저쪽 공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간과 저쪽 공간은 막혀 있다는 거죠. 그럼 영혼이란 뭐겠습니까? 영혼이라는 거를 물리적 용어로 바꿔보면 정보 아닐까요? 정보? 영혼은 정보 덩어리이다. 그럴듯합니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1장에서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이고, 또 본 우주론에서 수없이 많이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역시 핵심만, 시간 관계상 핵심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간이 뭘까요? 비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비었는데 간격이 있습니다. 공간. 여기에 공간이 있을까요? 없죠. 여기에 공간이 있을까요? 여기 아니면 여기? 비었잖아요. 비었는데 간격이 있습니다.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이 막혀 있죠. 이거를 우리는 공간이라고 부른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저쪽 공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초세상. 저쪽 공간은 어디냐?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요거의 밑면, 여기, 밑바닥, 여기. 요거의 밑면, 여기. 여기가 좀 반대의 성격을 띠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혀 있지 않습니까? 공간과 반공간은 참 알 수 없는 어떤 멤브레인으로 막혀 있다. 그래서 이 앞면을 n이라고 놓겠습니다. 이 앞면을 빨간색 n이라고 놓겠습니다. 뒷면을 파란색 s라고 놓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중성이죠. 그래서 중성이에요. 중성. 원래 공간은 중성인데 앞면에 빨간색 특징이 있고 뒷면에 파란색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까요? 우리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우측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공간은 빨간색 공간이에요. N극입니다. N극. 그러면 저쪽 세상을 한번 볼까요? 저쪽 세상은 파란색이네요. 파란색 공간. 즉 이거를 우리 고대 용어, 조선시대 때 용어로 쓰자면 이것이 양이다. 이것이 음이다. 라가 되겠습니다. 즉 양과 음은 빨간색과 파란색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공간은 빨간색, 저쪽 공간은 파란색 기억을 해주시고. 정보가 뭘까요? 정보가. 그럼 정보가 뭐냐? 그럼 물질이 뭐냐? 물질은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간색, 물질은 빨간색입니다. 그럼 정보는 뭘까요? 정보를 컴퓨터에 있는 정보 말고, 왜냐면 컴퓨터에 있는 그 전자의 정보는 우리 세상에 있는 거죠. 생명체의 정보. 생명체의 정보를 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걸 제안했다가 노벨상 받은 사람도 한 7, 80년 전에 있었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찾을 수가 없을까요? 이 정보는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이쪽 세상에 있다. 그래서 그럼 왜 이쪽 세상에 있느냐? 또 역시 의문의 꼬리를 붙습니다. 빨간색이잖아요. 우리 세상에. 벽이 빨간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벽이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빨간색이 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으로 오겠죠?
이쪽으로 오면은 빨간색이 또 밀겠죠, 벽이. 그래서 여기 있다가 즉 좌측과 우측을 다다다 이렇게 떨겠죠. 그거 왜 떠냐? 참 이해가 안 된다. 왜 불확정성의 원리? 불확실하다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양자역학이 되겠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자역학은 좌측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러면 뉴턴 역학, 아인슈타인의 일반적 상대성 이론은 뭐냐? 그건 연소고 세계죠.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지금 연소가 아니고 컨티뉴어스 세계. 이쪽으로 좌측과 우측 참 이상한 세계. 그럼 이 좌측과 우측 우리 공간이 이거고요. 이게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참 이상한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간격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 여기는 한 2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cm, 2cm 정도 되겠죠. 2cm가 아니라 여기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러니까 얘를 딱 붙여버린다는 거죠. 그럼 좌측 벽과 우측 벽이 딱 붙었냐? 또 그게 아니죠. 왜냐?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왼쪽도 빨간색이에요. 오른쪽도 빨간색이에요. 빨간색과 빨간색을 어마어마한 힘으로 확 잡아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원자 두께 정도의 참 이상한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공간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여기 이쪽 세상도 파란색 공간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성격이 파란색일 뿐이죠. 그럼 정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생명체는 이 빨간색과 육신과 이 정보가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뭔가 선으로 이렇게 따다다 연결이 되면 이거 뭐 생명체일 것 같지 않습니까? 즉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서로 연결된 그것이 바로 생명체다. 무생명체는 뭐냐? 돌덩어리는 이게 없다는 거죠. 이게 없습니다. 이것만 있어요. 무생명체. 이것이 연결되면 생명체. 그럼 그 연결된 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저는 양자얽힘이다. 제13장 양자얽힘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주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역시 핵심만 설명하자면 이게 전자예요, 전자. 우리 세상의 입자라는 겁니다. 이게 반전자예요. 반전자는 원래 저 세상의 입자입니다. 근데 일단 짠 하고 탄생이 됐을 때는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원리로 탄생을 하느냐? 역시 또 10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이해를 하시겠죠. 이것이 우리 세상에 탄생이 되는데 얘는 우리 공간에 갇혀요. 얘는 저 세상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역시 또 꼬리에 꼬리를 물죠. 야, 얘는 왜 또 갇히고 얘는 왜 또 저 세상으로 탈출하냐?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반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전자가 여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또 역시 파동이라고도 부르죠. 전자 이중슬리 현상 때문에. 저 주장은 전자는 열린 입자이다. 입자입니다. 입자가 맞는데 입자가 열렸어요. 열렸는데 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돕니다. 이렇게 뺑뺑뺑뺑뺑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계속 열린 입자 상태로 있지 않겠습니까? 즉 탈출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반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이쪽으로 돌게 된다는 거죠. 열렸어요. 열린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혹시 이게 입자가 선으로 풀어질 것 같은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세상을 탈출한다는 거죠. 이것은 빨간색은 우리 공간에 갇혔다. 이거는 우리 공간을 탈출하게 된다. 그래서 영혼이 구천으로 간다. 이 뜻은 이게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전자가 있고요. 반전자가 있고 이 우리 반전자를 우리는 영혼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거를 우리는 육체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우리 세상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쪽이 파란색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세상으로 오게 되는 거죠. 저 세상은 어디냐? 구천이 어디냐? 우리 공간이 있고 우리 공간 내가 위치하는 있는 그곳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곳의 수직 방향 이것이 공간입니다. 공간의 수직 방향 원자 두께 바로 옆에 구천이 있다는 거죠. 저 세상이 있다. 반공간이 존재한다. 그 반공간에 정보 형태로 뭔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뭔가를 우리는 영혼이라고 부른다. 벌써 아주 많은 과학적 얘기를 제가 방금 했고 동영상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맞이해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혼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영혼이 존재한다.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논리가 진실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해야 도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덕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세상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그걸로 끝이다. 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도덕심에 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설령 없다 하더라도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심정지로부터 소생한 사람의 약 4에서 18%가 임사체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체험이라는 얘기를 꺼내면 나 죽었는데 이런 경험을 했다. 거짓말 한다 하겠지만 지금은 하도 의료가 발달해가지고 살리지 않습니까? 계속 15%, 4에서 18% 정도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세상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연 그게 환각을 겪은 거냐? 아니면 진짜로 내가 경험을 한 거냐? 존재를 하는 거냐? 존재를 안 하는 거냐? 그럼 역시 존재의 정의가 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존재라는 말은 물질을 얘기를 해요. 물질을. 근데 정보 아닙니까? 정보. 정보가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 속에 정보가 존재하죠.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전자예요. 전자. 전자의 정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생명체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체의 정보가 어디에 있냐?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 그것을 증명하려고 그 생물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왔고 또 어떠한 가설을 세워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한 7, 80년 전에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즉 정보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생명체의 정보가 도대체 뭐냐. 생명체의 정보가 과연 존재하는가 맞느냐 틀리느냐. 저 주장은 이렇게 반공간의 반전자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천국행 티켓 등 종교와 관련된 각종 사기 행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발생해 왔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구슬해라. 그러면 내가 이런 걸 해결해 주겠다. 집 한 채를 갖다 바쳐라. 그런 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결국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알면 사기 안 당합니다. 모르면 사기 당하죠. 그래서 본 우주론은 어미양자울 우주론은 이러한 참 이상한 단어이지만 이러한 단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는 없으나 논리 전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미양자울 우주론은 이러한 단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 할 바에는 차라리 본 우주론을 공부하고 본 우주론의 논리를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황금을 제 아무리 쏟아 부어도 여기다가 황금을 제 아무리 쏟아 붓는들 그 황금이 여기에 갑니까? 안 가죠. 이건 정보예요. 정보. 그럼 어떤 정보? 맑은 정보, 순수한 정보, 진실한 정보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맑은 영혼, 진실한 영혼을 추구할 거냐? 그 추구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종교가 되겠죠. 물론 당연히 이 세상이 존재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종교가 그 역할을 해주는데 역시 종교도 문제가 있는 종교도 있고 물론 아주 깨끗한 종교도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니까 영혼 보여줘라. 천사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천사가 날개가 달려있냐? 보여줘라.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설명도 못하죠. 천사가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황금은 아무 소용없다. 저 세상에서 깨끗한 영혼이 중요하며 이 깨끗한 영혼을 내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론, 물리학, 지식이 좀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과학적 시각, 사후세계는 과학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없다. 맞는 말이죠. 과학과 종교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학이고요. 이게 종교죠. 과학과 종교는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칼 세이건. 사후 세계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뭐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칼 세이건이 천문학에 가장 큰 공헌을 하신 과학자입니다. 사후 세계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과학자로서 얘기할 수 있죠. 스티븐 호킹. 천국과 사후에 대한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에 불과하다. 이거 말이 너무 많이 심한 말 같습니다. 왜냐, 과학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 과학이 해석할 대상이 아니다, 혹은 모른다, 라고 답변을 해야지, 이렇게 동화에 불과하다라고 답변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동화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신학자, 그 종교를 믿으신 분, 이 말이 오만합니까? 오만하지 않습니까? 신학자 입장, 종교를 믿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만한 말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15장 과학과 종교 통합을 어떻게 이룰까, 그러한 동영상에서 4,000년 전에 구시대 사람이 상당히 오만했거든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살펴봤더니 이제 막 그 유태인들이 그 소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죠. 그 얼마나 오만합니까? 신이 자기만 믿으라고 했는데 그 막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그 오만한 구시대 사람들과 약속을 한 게 구약 성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4,000년 전이고요. 2,000년 전에 신시대 사람이 또 오만한 겁니다. 유태인들이겠죠. 아니, 모든 그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를 내려 보내줘도 자꾸 계속 오만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신시대 사람들과 약속을 하겠다. 네, 그거 지켜라. 그것이 신약 성서를 내려준 거 아닙니까? 4,000년 전에 오만해서 구약 성서를 내려줬고요. 2,000년 전에 신시대 사람이 오만해서 신약 성서를 내려줬습니다. 그러면은 4,000년 전, 2,000년 전, 그럼 지금 어떤 책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절대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절대자 혹은 창조자 되는 분이 어떤 책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오만하냐는 거죠. 물론 오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의견을 강력하게 얘기한 것 뿐이죠. 그런데 그 종교를 믿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과학이 상당히 오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자하고 약속하는 어떤 책을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과약성서를 내려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성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자라는 말은 성스러운 책이잖아요. 근데 과학이 이 성스러운 책에 그 토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 토론을? 성스러운 책이 어떻게 토론을 합니까? 과학은 토론해야 되거든요.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그게 과학이거든요. 성자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과약경서라고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 약속을 하고 또 과학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토론하겠다. 그 책 과약경서가 되겠습니다. 안 내려주면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죠. 과약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과학과 약속하는 종교. 이 책에 기술될 내용은 말 가지고 안 됩니다. 절대. 물리적 가정 혹은 물리적 이론 혹은 물리학자가 야간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지식 가지고 과학하고 약속을 해야죠. 그냥 말로만 하면 절대 약속 안 됩니다. 즉 우주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진실인 우주론을 누군가가 내려줘야 된다. 절대자나 혹은 창조자가, 과학자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우주론을 내려줘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경험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강 건너편 꽃밭에서 건너오지 말라고 해서 돌아왔다. 이제 환생을 했다는 거죠. 환생이 아니군요. 임사체험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있는 친구가 야 너 돌아가라 하고 등을 퍽 떠밀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 살아있는 친구가 등을 떠밀어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경험담이 없어요. 왜 꼭 돌아가신 조부모, 돌아가신 부모, 돌아가신 조상, 혹은 그 종교를 믿으신 분은 그 종교의 그 절대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밀어가지고 내가 다시 되살아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꿈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꿈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육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를 정보라는 것입니다. 정보가 있다는 거죠. 저 세상에 이렇게. 이거 육체고요. 육체고 육체는 뿔뿔이 흩어졌겠죠. 예, 썩어서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정보가 이렇게 뭉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정보. 이 정보가 이렇게 추르르 펼친다는 이 정보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르르 펼쳐가지고 어떤 영향을 줬다는 거죠. 즉 죽은 사람들의 정보 생명체가 정보 저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염라대왕에게 빌어서 살아오거나 조상들이 구해줘서 눈을 떴다. 뭐 조상님이 구해줘서 눈을 떴다. 이건 아까 얘기했고 염라대왕에게 빌어서 살아왔다. 그럼 염라대왕이 누구냐? 뭐 조선시대 말로는 염라대왕이고 또 저쪽 그리스도교 말로는 뭐 사탄 혹은 천사급 계열이지 않겠습니까? 뭐 도교에서는 옥황상제급 계열.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조상하고 염라대왕하고는 달라요. 조상은 정보체예요.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약하다는 거죠. 정보 입자입니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입자가 상당히 약하다. 그러면 염라대왕이나 뭐 천사, 사탄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 이게 반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중성자 반물질 생명체인 것 같다. 그럼 또 왜 갑자기 중성자라는 말이 나오냐? 역시 또 어려운 물리학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중성자의 베타 붕괴 과정. 이 중성자가 있는데 이게 붕괴가 되는 거예요. 붕괴가. 왜 붕괴가 되느냐? 알 수가 없답니다. 도대체 왜 붕괴가 될까? 그걸 이제 대표적인 게 중성자의 음의 베타 붕괴라고 부릅니다. 중성자가 있어요. 중성자를 딱 꺼내요. 원자 핵에서 중성자를 딱 꺼내면 양성자와 전자와 반중성 미자로 붕괴가 된답니다. 왜 붕괴가 되죠, 도대체?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제 중성자의 음의 베타 붕괴 과정, 양의 베타 붕괴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한 그림인데 중성자가 저 세상에 있는 것 같다.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파란색과 파란색 공간 여기에 중성자가 위치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논리의 기결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림이 중성자가 반공간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튼튼합니다. 단단해요. 물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나 뭐 천사, 사탄, 옥황상제 급의 계열이 된다. 아주 튼튼하다. 그래서 아까 여기 파란색이 정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파란색이 여기에 제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있죠. 왜냐? 아니, 달라붙어버려요. 여기 빨간색에. 이쪽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이쪽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이쪽 세상에서는 제대로 있냐? 맞죠? 밀어내잖아요. 밀어냅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탁 오면 여기가 또 밀어내죠. 그래서 파란색은 이쪽 세상에 있어야 되고 빨간색은 우리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껍질이 맨 바깥에 껍질이 파란색이니까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림이. 그래서 원자가 뭐냐? 이게 원자입니다. 원자 우리 세상에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자거든요. 빨간색이니까. 그래서 중성자, 저는 이거를 중성자 그림이다라고 일단 제안을 했고요. 하여튼 제안된 그림에 의하면 중성자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그러니까 파란색이 중성자가 안정적으로 있으려면 저 세상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그 조상들의 정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정보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중성자는 그 염라대왕급, 천사, 사탄급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왕 보신 김에 추가로 이거 뭔가 뒤집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앞과 뒤가 뭔가 이상 현상이 발생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양자 얽힘을 이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명체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아니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되냐? 현 과학은 최초의 생명체만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 그 최초의 생명체가 발생했다.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설명을 잘하거든요. 근데 도대체 최초의 생명체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느냐, 발생이 되느냐, 이거다. 그래서 여기 중성자가 붕괴를 합니다. 이게 자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중성 미자가
양자 얽힘을 통해 가지고 생명체를 탄생시킨다. 그래서 염라대왕은 저 세상에 존재를 하는데 아주 튼튼합니다. 중성자 반물질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라대왕이, 이게 염라대왕이라 치고요. 천사라고 치겠습니다. 천사 혹은 염라대왕. 자, 이게 천사가 염라대왕이 우리 세상으로 탁 건너와가지고, 왜 원자토끼 옆이라고 있으니까 그냥 손만 내밀면 바로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상으로 탁 넘어와가지고 우리 그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자,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죽네요? 빨간색 공간에 파란색 그 중성자 반물질 생명체가 넘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넘어올 수 있긴 있죠. 7분 30초 만에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붕괴가 죽는다는 거죠. 아까 그 중성자의 음의 베타 붕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이 죽어요. 목숨 걸고 넘어와야 됩니다. 즉 따라서 저 세상의 존재는, 저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있다. 그 존재는 우리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외의 사건이 천사죠. 천사. 저 세상에서 천사가 넘어왔어요. 자, 넘어와가지고 메시지를, 마리아? 예,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딱 1분만 메시지 주고 바로 도망가야 돼. 저 세상으로. 한 20분 메시지를 줬다. 천사 죽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만 하고 빨리 저 세상으로 탈출해야 된다. 즉 결국 저 세상의 존재는 특별한 경우, 자기 목숨을 거는 그런 경우 아니면 우리 세상으로 넘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넘어오는 거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 세상의 존재가 이 세상 여기로 목숨 걸고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입자. 이건 입자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갇혔습니다. 이 반전자는 파동의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입자입니다. 입자의 성격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얘는 입자 맞는데 이거 자꾸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풀어져가지고 파동의 성격이 있어가지고 간혹 우리 세상으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죽죠. 7분 지나면. 그것이 바로 UFO. 앞의 동영상에서 UFO는 반전자 정보 생명체 및 중성자 비행선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UFO란 이쪽 세상에서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죠. 왜 넘어오냐고. 왜 넘어오죠? 이게 뭔가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절대 넘어오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죽는 거죠. 어떤 고장이 있었다. 오류가 발생을 했다. 그것이 UFO다. 그래서 그 다음 저승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어둡지만 도착한 곳은 밝고 있기만 해도 행복하다. 자, 저승 왜 그 중간 과정 있지 않습니까? 중간 과정은 왜 굉장히 어둡죠? 도착을 했습니다. 왜 밝고 있기만 행복할까? 이거를 또 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까? 그것이 바로 양자터널 효과입니다. 물리학 용어로 양자터널 효과란 입자가 있어요. 입자가 있는데 자, 벽에 부딪힙니다. 당연히 벽에 풍 맞고 뒤로 팡 튀겠죠? 이것을 고전 물리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이 뭐냐?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이 뭐냐? 입자잖아요. 입자가 파동으로 풀어집니다. 풀어져가지고 파동이 돼가지고 통과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벽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을 양자터널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다 이해되죠? 100%.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여튼 그렇다 뚫는다 치자. 아니 입자가 어떻게 파동으로 바뀝니까? 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바로 14장에서 설명했던 이중슬릿 현상입니다. 아까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제가 주장을 하였습니다. 강한 충격을 줘요. 확 한번 때려보죠. 강하게. 여기가 팍 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풀어져가지고 파선으로 펼쳐질 것 같은. 즉 원래 입자. 전자는 열려있는 입자인데 여기가 강하게 충격을 한번 세게 이렇게 탁 가지고 한번 충격을 팍 줬습니다. 얘가 풀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입자가 파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주장하는 어미양자울 우주론의 논리가 이렇다는 거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 과학에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는 거죠. 아무도. 그래서 아까 파란색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게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 발생을 하는데 쌍으로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입자와 반입자가 반드시 하나의 쌍으로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파란색은 거꾸로 돌아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통과를 아주 잘하고 얘는 자연 상태에서는 입자로 존재한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승으로 가는 길이 왜 굉장히 어둡고 어둡냐. 왜 어둡냐. 자, 일단 돌아가셨습니다. 예,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면 이 선들이 밑으로 이렇게 쭈르륵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론 사망을 했지만 이렇게 중간 과정이니까 한 개? 네, 한 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면 다 끊어졌잖아요. 이건 아니죠. 중간 과정이니까 이렇게 한 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벽 있지 않습니까? 벽을 뚫고 통과를 해가지고 이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즉 벽을 통과하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벽을 통과하는 여기가 바로 어둡다는 겁니다. 어둡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 통과를 했습니다. 이쪽 세상. 아니 왜 있기만 하면은 행복이 철철 넘친다고 주장을 하느냐? 자, 자석을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빨간색의 특성이 있고 파란색의 특성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였었습니다. 그럼 빨간색의 특성, 한번 자석을 보죠. 자석을 딱 보고 자,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의 특성이 뭘까요?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네요. 퍼지는 세상. 도망가려는 세상. 도망가려는 특성. 퍼지는 특성. 퍼진다. 무질서해진다? 무질서해지는 특성이 빨간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죠. 우리 세상은, 우리 공간, 우리 우주 만물 법칙입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무질서 증가의 법칙,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퍼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빨간색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럼 파란색의 특징은 뭘까요? 반대 아닙니까 지금? 모여들려고 하네요. 이것이 바로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인데 우리 세상에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세상이에요. 이쪽이 반대 세상, 저 세상이라는 거죠. 저 세상은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이쪽이 입자가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수증기, 이 증발을 해가지고 수증기가 증기죠. 수증기가 이렇게 밖으로 계속 도망가요. 이렇게. 이게 바로 이겁니다. 퍼져버려요. 이렇게. 퍼지지 않습니까? 무질서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대의 세상은 이거는 요쪽으로 간다는 거죠. 요쪽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세상의 특징은 반대예요. 반대. 모여든다는 겁니다. 자, 정보가 모여든다. 요쪽 세상은 자,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끊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럼 여기 세상은 퍼져버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뿔뿔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산산조각 나죠? 가지고 결국은 사라져요. 육신은 사라집니다. 저 세상은 모여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혼이 안 사라진다는 거죠. 영혼이 뭐냐? 정보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정보가 저 세상에 있다. 그래서 밟고 있기만 해도 왜 그러냐?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 때문에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기 때문에. 그럼 우리 세상은 있기만 해도 불행한? 있기만 해도 불행하죠. 사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도 특별하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 집단을 이루기 때문에 아주 밝은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또 황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밝은 것처럼 겉보기 그렇지만 일단 생명체를 한번 보세요. 인간 빼고 거의 뭐 죽느냐 사느냐 아닙니까? 내가 먹으면 사는 거고 내가 먹히면 죽는 거고 인간 빼고 그러면 인간도 엔트로피 법칙에 속합니다. 인간은 엔트로피 법칙이 유해된다고 하지만 그거 아니죠.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만물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하간 우리 세상은 뭐 지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 세상은 천국이다.
그래서 바로 앞에 동영상에서 UFO 동영상에서 천국이 도대체 어디냐? 사후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사후세계는 저 세상은 기본적으로 천국입니다. 왜?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이기 때문에 S극 파란색 뭉쳐요. 뭉쳐. 뭐가 뭉치냐? 정보가 자연적으로 뭉쳐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자연적으로 뭉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보의 끊임없는 폭발적 경험이 발생된다는 거죠. 정보의 끊임없는 폭발적 경험? 새로운 정보들이 막 발생을 해가지고 내가 그 반전자 정보 생명체가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저 세상에서 황금을 내가 끊임없이 받을 수 있다. 천국 맞습니까? 아니, 너도 황금을 받고, 얘도 황금을 받고, 저쪽도 황금을 받고, 그게 황금입니까? 돌입니까? 다 황금을 받으면 돌이죠, 다. 그게 무슨 황금입니까? 정보예요, 정보. 내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딱, 우리 집단으로 올 거 아닙니까? 나의, 그 집단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집단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새로 들어온 그 인생 정보를 한 60년 동안 차근차근 경험해 가는 거죠. 그것이 영원희가 아니겠습니까? 영원희. 한 50억 년 동안 죽은 사람 한 사람이 왔어요. 60년 동안 한번 경험을 해보자. 그 몇 사람이겠습니까? 그 죽은 사람이. 벌써 우리 현 인류만 해도 지금 80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80억 곱하기 60년 한번 해보십시오. 수십억 년이 됩니다. 수십억 년 동안 천국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수십억 년 동안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뭉쳐 있어요. 자연적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것이 얘를 팅 쳐버려요. 팅 쳐버리면 깨지겠죠. 그런데 자연적으로 외부적 관여가 없이 자연적 상태에서는 영원히 뭉쳐 있다.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양자 터널 효과. 굉장히 어둡지만 매우 밝다. 여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다 통과하고 나면 굉장히 밝다는 거죠. 여기 통과할 때 굉장히 어둡습니다. 다 통과하고 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성립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다. 그럼 이번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 저는 이거를 아톰이 있습니다. 아톰, 돌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죠. 육신이 되겠죠. 육신은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물질이죠, 물질. 거기에 이게 생명전자가 있다는 거죠. 생명전자와 전자는 다릅니다. 전자공학과는 전자를 다루는 거고요. 이것이 앞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전자예요, 전자. 전자공학과. 이렇게 있으면 이쪽을 다루는 것이 생물학과. 이거 생물학과, 이거 전자공학과.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생명전자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밑에가 당연히 반생명전자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영혼이고요. 이것이 정신, 스피릿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신이 끊어졌네요. 정신 못 차렸습니다, 이 사람. 정신 차려라! 그러면 막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선을 주르륵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러니까, 정신을 차렸네요. 이것이 바로 정신 차려라. 이거 정신줄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정신줄을 놓았다라는 뜻이다. 이거를 그림으로 하면 표현해보면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체가 있고요. 마음이 있답니다.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답니다.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저도 여기 바로 봤죠. 육체, 마음, 영혼. 거기 하나 더 정신. 아니, 마음하고 영혼하고 연결을 해야죠. 연결을. 이것이 정신이죠, 정신. 그렇죠, 정신이죠. 그럼 아톰하고 요거하고 연결해야 되지 않냐? 그 전자기력. 이거 정신. 그러니까 이게 요거하고 전자하고 생명전자하고 아톰하고 연결을 해야 되고 육신하고 전자기력,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기력. 물리학의 4대 힘 아닙니까? 정신 이거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사후세계는 대부분 그 문화권의 저승의 이미지 혹은 그 사람이 믿던 종교의 사후세계의 이미지를 담는다. 말이 약간 길었습니다만 이미지를 담는다. 이미지가 뭐겠습니까? 정보 아닙니까? 정보. 정보를 담을 수밖에 없죠. 내가 속한 그 집단의 정보가 그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이건 날라가고 정보가 나도 그 집단의 정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뭐 닮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과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신의 뇌가 만들어낸 환상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산소성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막 뭐 예를 들어서 엔돌핀이 막 생성이 된다거나 또 어떤 환각 물질을 뇌에서 막 죽음이 다가오니까 환각 물질을 막 뿜어내 가지고 환각을 겪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양자울 우주론은 저 세상이 존재한다. 그런 논리로 기결이 된다. 이렇게 저산소성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한들 이게 말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임사체험도 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꿈 한번 보죠. 꿈이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뭐 저산소성 스트레스 없습니다. 꿈에. 꿈을 꾸는데 나는 진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어떠한 상황이 스토리죠. 스토리. 이야기가 영화처럼 아주 선명하게 그 글자 하나하나까지 보이는 아주 선명한 것이 막 스토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과연 자신의 뇌가 만들어낸 이미지, 정보죠, 정보. 자신의 뇌가 만들어낸 정보일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면 저 세상에 그러한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선명하죠. 자,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 세상에 아주 선명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게 나입니다. 잠을 잡니다. 잠을 자가지고 여기 아까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내가 이걸 낚시를 하는 겁니다. 낚시를 했고요. 그럼 이 정보에 대한 스토리가 나의 꿈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꿈을 꾼다. 꿈을 꾸는 거는 저 세상에 있는 정보를 내가 모르는 정보죠. 혹은 나의 정보와 저 세상의 남의 정보죠. 남의 정보가 융합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참 희한한 스토리가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예를 들어 날아다닌다거나 물이 갑자기 불로 바뀐다거나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현실의 정보, 현실의 나의 정보와 저쪽 정보가 융합돼 가지고 이상한 정보가 만들어진다. 그것이 바로 꿈이다. 그럼 꿈을 왜 꾸느냐? 당연히 나의 기억 용량을 늘려야죠. 나의 기억 용량을 메모리를 늘려야 됩니다. 메모리를 어떻게 늘릴 거냐? 당연히 이거죠, 이거. 저 세상에 있는 남의 메모리, 남의 정보를 반전자죠. 낚시를 해가지고 나의 메모리, 기억 용량을 늘리는 게 그것이 바로 꿈이다. 뭐 또 추가적으로 그럼 점은 어떻게 치느냐? 점집에서 점 치지 않습니까? 점을 어떻게 치느냐? 자,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정상이죠. 아주 빳빳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줄이 이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탁 여기서 떼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가겠습니까? 안 갈 것 같죠. 아주 이게 강인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신기가 많은 사람, 점을 치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흐물흐물하다는 거죠. 이게 흐물흐물하기보다 출렁출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렁출렁 하다가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손님입니다. 손님에다가 점을 치는 거 이렇게 연결을 딱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님의 정보를 읽어드리면 되는 거죠. 가지고 읽어드려가지고 이거 용한 점쟁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드리면 용한 전쟁이죠. 자, 그래서 현실 정보, 손님의 정보죠. 손님의 정보를 알아맞혔습니다. 용합니까? 용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손님의 정보를 알아맞힌 것 뿐이지 미래를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못 알아맞히죠. 어떻게 미래를 알아맞힙니까? 이 손님의 정보 가지고 저쪽 100km 떨어져 있는 그 다른 사람의 정보를 알아맞히겠습니까? 못 알아맞히죠.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100km 떨어져 있으려면 이거를 100km까지 이렇게
이렇게 막 100km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연결을 합니까? 즉, 손님의 정보는 알아맞힐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죠.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손님의 정보를 알아맞힐 수 있으나 미래의 정보는 절대 못 알아맞힌다. 이번에는 인사체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체험을 하는데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4에서 18%가 인사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인데 그것이 과연 환각을 겪은 거냐 아니면 진짜로 존재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왜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는 인사체험은 없습니까?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구가 저우말로 야 너 돌아가라 가지고 내 친구의 권유로 내가 돌아왔다, 그래서 살아났다, 이건 없어요. 꼭 돌아가신 혹은 절대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체험이 되겠죠.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보통 인사체험은 자기 자신과 주변 상황을 3인칭으로 바라보는 것. 즉 이렇게 자기 자신은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다 영혼이라고 불렀고요. 근데 영혼이 아니라 정보체. 물리학 용어로 정보체. 이 정보체 덩어리가 이거를 바라본다는 거죠. 물체죠, 물체. 이게 떠났으니까. 그리고 주변 상황까지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뭐냐? 그리고 이게 과연 존재하는 거 맞느냐? 환각이다. 과학에서는 이거 환각작용. 여기서 지금 환각작용을 어마어마하게 겪고 있는 거라고. 종교에서는 이거 맞다고, 이렇게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제3자 아니고 제3자.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이 영혼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근데 자, 내가 꿈을 꾼다. 자, 정상적인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럼 이게 잠결에는 약간 흐물흐물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흐물흐물하다.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흐물흐물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픽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건 정상적인 사람.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연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신줄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튼튼한 사람이죠. 튼튼한 사람이 그 영혼이 잠깐 위치를 벗어난 겁니다. 침대가 자기가 누워 있고요. 침대에 누워 있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공중에 붕 떠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 자신을 보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건강이 매우 악화돼가지고 이제 며칠 안 남은 사람, 이런 것들이 다 분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정신줄이 다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 가닥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신이 끊어지진 않았네요. 자, 이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 정신줄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의사가 막 수술을 합니다. 보는 거죠. 이것이 보는 거예요. 이거는 돌덩어리 지금. 물론 이제 한 가닥 희망은 있습니다. 한 가닥 희망이 있는 돌덩어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하고 이 영혼이 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자신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3인칭이 되는 거죠. 1인칭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나, 2인칭 그 주변 상황, 이게 3인칭.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이거를 볼 수가 있느냐? 못 보는 거죠. 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쪽에 있대요. 정상적인 사람은 여기에요. 여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그 영혼은 여기에 있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그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 사람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정상적인 사람은? 신기가 있는 사람? 신기가 있는 사람은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펼치면 되죠, 뭐. 가지고 이러면 또 신기가 있는 사람은 볼 수도 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안 펼쳐진다는 거죠. 튼튼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람은 튼튼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득한 멀리서 밝은 빛이 비치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자기 자신을 떠나는 등, 이건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신의 과거 인생이 주마등같이 보인다. 인생이 막 한순간에 싹 지나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이 한순간에 싹 지나가죠? 그래서 제가 어떤 설명을 안 했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아니고, 이게 수족에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수족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족에 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된다. 자, 분리가 됐습니다. 사망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거죠. 분리가 됐, 이게 빨간색의 특징. 흩어진다. 무질서해진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빨간색의 특징은. 그럼 파란색의 특징은 이게 제가 정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보 기억이죠. 기억. 그 사람의 일생 동안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뭉쳐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어릴 때의 기억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노년 때, 60대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뭉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릴 때의 기억이랑 할아버지일 때의 기억이랑 한순간에 싹 훑어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는 구름 속에서 절대자를 만나는 체험을 한다. 네, 당연히 이게 지금 절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상은 맞죠. 일단 할아버지 할머니 제 우주론에 의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맞다. 자,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10대조 할아버지는 거기 왜 없냐고. 30대조 할머니가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우주론에 의하면 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 할아버지 정보다라고 하고요. 이건 할머니 정보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정보들이 결국 처음에는 독립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합쳐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 500년 지났다. 500년 지나면 이 할아버지 정보랑 할머니 정보가 합쳐져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 무슨 정보입니까? 이거 정보가 아니에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합쳐진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조선시대 때 용어로 말하면 그냥 이거 조상의 정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년 지나면 100년 지나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구분이 사라지고 그 조상들이 그냥 하나로 합쳐지는 그 정보들이 합쳐져야 좋은 겁니다. 합쳐져야 정보의 폭발적 증가. 그래서 아주 그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꿈을 꾸는 영원히 새로운 정보를 내가 계속 경험할 수 있는 할아버지 정보로 영원히 남아있고 할머니 정보는 할머니 정보대로 그대로 있으면 이건 60년 정보밖에 안 되죠. 자,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졌다고 해보겠습니다. 66은 36, 한 3600년 정도의 정보, 새로운 정보가 막 탄생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지나면 그냥 조상으로 싹 뭉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대자는 뭐냐? 절대자는 제 생각에는 일단 절대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그 신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신, 염라대왕, 그다음 천사, 사탄, 옥황상제 그런 거는 그냥 있을 수도 있다. 그냥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그런 용어일 뿐이지. 절대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정보를 이렇게 이 믿음에 의해 가지고 절대자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따사로운 햇빛이 가득한 평화로운 꽃밭을 거닐면서 고양이들과 함께 노니는 그런 임사체험을 많이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검은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 삼도천, 돌아가신 조상님 등이 많이 목격이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조선시대 때 얘기죠. 돌아가신 부모님, 조부모님이 넌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니니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왜 돌아가시는 조부모. 서구 절대자가 이승에서 할 일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절대자? 제 생각에는 이거는 맞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절대자가 아니라 이게 정보예요, 정보. 자, 나의 돌아가신 할아버지 정보가 있거든요. 이 할아버지 정보가 근데 진짜로 할아버지 모습으로 보일까요? 당연히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다르겠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정보의 형태는 없습니다.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정보 형태가 새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자기 진짜 할아버지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어떤 초월적 존재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정보니까. 정보는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나의 조상 정보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정보인데 이거를 절대자로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뭐 여기서 일단 뭐 서양 종교, 서양 종교도 그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뭐 그래서 조상을 모셔도 되고, 우리나라 사람 제사를 많이 지내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분 제사를 지내도 되고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세상에 제사를 지내죠. 이 제사 지내는 나의 그 성의가 이쪽으로 가겠느냐? 정보체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겠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황금은 안 가요. 돈은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또 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성을 들여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정성이라는 에너지가, 여기서 정성을 들여서 에너지를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정성 들인 에너지가 여기로 갈까요? 간다고 믿으면 제사를 지내는 거고, 그거 안 간다 하면은 뭐 돌아가신 조상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절대자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서구, 한국하고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동물도 사후세계로 가는가? 모든 생명체는 양자 얽힘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사후세계가 있고, 고양이도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단지 작게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양자 얽힘이라는 게 사고력, 창의력, 암기력 등등해서 인간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훨씬 많고, 고양이 적고, 나무는 더더욱 적겠죠. 그래서 동물도 사후세계로 가는가?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사후세계를 간다. 근데 그 사후세계라는 거는 결국 정보의 덩어리이다. 유체이탈.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두고 이르는 오컬트 용어, 오컬트, 신비주의 용어라고 합니다. 몸에서 어떻게 혼이 빠져나갈까? 역시 영혼이 빠져나갈 수도 있죠. 아까 앞에서 꿈을 꿀 때 이렇게 흐리흐리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맨정신의 사람이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은 절대 못 간다는 거죠. 정상인 사람. 이게 빳빳하게 이렇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럼 신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신기를 가진 사람 혹시 이런 양자 얽힘을, 이게 살아있는 거야. 즉, 방아에서 점을 치고 있는 거죠. 방아에서 점을 치려면 눈을 좀 막 이렇게 이게 자는 건지, 눈을 뜨고 있는 건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한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현상을, 똑바로 서 있는 정신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가지고 흔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유체 이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체 이탈을 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럼 그 사람 믿어야 합니까? 그 사람에게 1억을 줘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집을 한 채를 주고 어떤 조언을 받아야 됩니까?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신기한 건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어미양자를 우주로는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계속 주장을 하니까 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실은 맞출 수 있어요. 미래는 절대 못 맞춘다는 겁니다. 100km 떨어져 있는 그 정보, 이거를 100km, 옆에 사람한테는 이렇게 할 수 있게 100km 이거 어떻게 이거 뻗을 거냐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1억짜리 굿이나 1억짜리 뭐 집을 헌납해라 이런 분들은 모두 다 사기를 치는 거다. 아무리 도술이 신통하고 해도 저 세상의 지금 정보 혹은 과거 정보도 포함되죠. 과거도 정보가 다 있으니까 정보를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지, 이 저 세상에 어떤 것으로 현실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제 아무리 이쪽으로 온들 절대 영향 못 끼쳐. 이건 정보기 때문에. 근데 천사는 아까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천사 이런 존재들도 자기 목숨 걸고 이 세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러한 저 세상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가 우리 세상 영향을 못 끼친다. 두 번째, 그런데 정보는 줄 수 있다.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는 줄 수가 있으나 미래 정보는 결코 줄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신기 있는 분, 도사 예를 들어 제대로 된 맑은
정신에 신기 있는 분들은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 좋은 말을 듣고 뭐 마음의 치료 뭐 그런 것이 되면은 되죠. 뭐 그거를 꼭 부정하고 뭐 거짓말 이렇게 뭐 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말을 듣고 아 내가 마음의 상처가 위로가 됐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치유가 된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안 좋은 거죠, 이게. 제가 여기 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천국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천국도 기본적으로 천국입니다. 왜? 공간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존재가 사탄도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약탈자죠. 약탈자도 돌아다닙니다. 내가 이렇게 죽었다. 네. 그러면 툭 떨어지겠죠, 이게. 툭 떨어집니다. 툭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게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새로운 영혼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어요. 이거 누구 겁니까,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못 움직입니다. 누가 가져가야 돼요. 누가 가져갈까요, 이거를? 약탈자한테 걸리면 약탈자가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어떤 종교 집단, 내가 어떤 종교를 믿었다. 그러면 그 종교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겠죠. 네, 내가 또 그 할아버지 제사를 열심히 지냈다. 그럼 할아버지가 여기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일단 데리고 가겠죠. 데리고 가는데 이 할아버지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도교에서 옥황상제라고 하니까 옥황상제 연결돼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옥황상제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좋아요. 나이스.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정보가 뭉쳐가지고 영원히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생성시키고 경험하고. 약탈자가 뭐죠? 약탈자가 이렇게 약탈자로 이렇게 끌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약탈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천국의 세상, 정보가 끊임없이 철철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데리고 가는 거, 이거 약탈하는 거죠. 약탈자하고 연결이 됩니다. 즉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차라리 본 우주론을 공부하고 우주를 이해해라. 꿈에서 자기 모습을 내려다보거나 평생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곳을 가거나 했을 때 이렇게 갈 수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천장에 떠올라 침대에 눕혀져 있는 자신을 보고 수술 중에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자신이다. 이거죠. 네, 이거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전에 손발이 절단된 사람이 손발이 잘렸어요. 체험 중에는 사지를 되찾았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하고 이건 전혀 다르다는, 이거는 물질. 그럼 이쪽은 뭐겠습니까? 하여튼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한 건 그 사람이 거짓말 한 건 아니죠. 자기는 환각을 겪었던지 아니면은 하여튼 진짜로 경험을 했던지 간에 하여튼 경험을 한 겁니다. 체험 중에 어떻게 사지를 되찾습니까? 이미 손발이 없는데. 정보예요, 정보. 생쥐가 있습니다. 생쥐 꼬리를 잘랐어요. 생쥐 꼬리가 없죠. 그 생쥐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 새끼도 꼬리가 없습니까? 새끼 꼬리가 있죠. 무슨 말이냐? 정보예요, 정보. 그래서 이게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임사체험, 유체이탈 아닙니까? 임사체험이죠. 임사체험이 여기가 손발이 잘렸습니다. 이거 손발이 잘렸네요. 이렇게 손발이 잘렸죠. 손발이 잘린들, 이거 우리 세상에서 손발이 잘린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세상에서 손발이 잘립니까? 저 세상은 손발이 없습니다. 정보. 우리 세상에 물질이 이렇게 잘린 거예요. 정보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니까 이게 본인이잖아요. 이게는 이제 돌덩어리고요. 이거 딱 보니까는 손발이 제대로 있는 거예요. 정보가 제대로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혼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혼을 이루는 바탕으로 죽기 얼마 전에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한다. 아까 제가 그게 영혼이라는 거죠. 사람이 죽기 얼마 전,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되겠죠.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간다. 근데 다시 말하면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은 되어 있는데 이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경우수가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경우. 요만큼 빠져나간 거예요. 요만큼. 살짝 빗나간 거죠. 아니, 또 이만큼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멀리 빠져나갔네요. 이렇게. 제 생각에는 대부분 약간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빗나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바로, 이 정도 빗나가는 것이 바로 요거,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그냥 침대 위 정도까지. 침대 위에서 그냥 저세상으로 그냥, 침대 위에서 이제 막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가 좀 있는 사람들, 이게 잘 이게 신기가 많은 사람이 이제 사망할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신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멀리까지 풀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것이 바로 집 앞에 떨어지면 3일, 가까운 동구밭에 떨어지면 석 달, 먼 동산 넘어 떨어지면 3년 후. 먼 동산까지 갈 수 있다. 이게 먼 동산까지 갈 수 있는, 이게 좀 신기가 강하다는 거죠. 붙잡는 능력. 네, 그러면 우리 일반인은 이거 영혼이 이렇게 해가지고 직선으로 이렇게 빳빳하게 누워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인. 이게 신기가 강해가지고 저 멀리까지 이게 혼뿔이 날아. 이거를 보고 우리가 혼뿔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 침대 위에 바로 옆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혼뿔이 잘 안 나타나는데 이거는 혼뿔이 잘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대부분 영혼이 그 자리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툭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 혼뿔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뭐 자기 자신 바로 미치니까. 근데 가끔 슝 하고 날아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신기가 아니라 신기가 큰 사람은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멀리 날아가도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능력. 한계가 간단하게 붙잡고 있네요. 그 크기는 종발만 하며 맑고 푸르스름한 빛을 띈다고 한다. 푸르스름한 빛. 이게 그 반전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반전자의 색깔이 무엇일까? 그럼 전자의 색깔은 무엇이냐? 전자의 색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전자 색깔이 뭐냐? 당연히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여기 있듯이 이거 반전자 푸르스름한 빛 아니냐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에서 이게 영혼은 파란색인 것 같다. 그런데 불그스름한 빛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불그스름하냐? 혹시 제 생각에는 석양 해가 막 질 때 막 다 이게 햇빛이고 뭐고 다 불그스름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푸르스름한데 그렇게 석양역에 봤을 때는 약간 불그스름한 빛을 띠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반전자의 색깔이 뭐냐? 네, 이거 파란색일 것이다. 라고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 추측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혼뿔이 날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뿔이 날아간다. 자, 이렇게 날아갑니다. 슝 하고 날아갑니다. 우리 일반인은 못 봐요, 이거를. 이 혼뿔을. 자, 1번. 이거는 우리 세상 아닙니까? 이거 저 세상이에요. 혼뿔은 저 세상에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은 못 보는 거죠, 절대. 그러면 누가 이 혼뿔을 볼 수가 있느냐? 역시 신기가 강한 사람. 자, 이게 신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게 일반인이고요. 신기가 강한 사람이 이렇게 추르르 펼쳐가지고 이 혼뿔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혼뿔은 아무나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기가 강한 사람이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일반 종교적 용어이고 물리학 용어로는 신기가 강한 사람, 양자터널 효과가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잘 뚫어요. 신기하게 막 요쪽에다가 뚫었다가, 네, 요쪽에 뚫었다가 막 여기 공간을 잘 뚫네요. 이거 양자터널 효과. 양자터널 효과가 강한 사람이 신기가 강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형광등 빛 있지 않습니까? 형광등 빛 우리 벽을 못 뚫지 않습니까? 형광등 빛도 집의 벽을 통과 못 합니다. 혼뿔이 어떻게 집의 벽을 뚫고 날아갈 수 있죠? 자, 형광등 빛, 벽 못 뚫는다. 혼뿔,
벽을 자연스럽게 뚫고 슝 날아간다.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역시 마찬가지. 벽이에요, 벽. 벽이라는 거는 무생물입니다. 무생물. 무생물은 아까 제가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홈불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 그냥 통과죠. 이게 뭐 벽을 통과하는 거. 그럼 빛은 어떻게 해? 빛. 빛은 이렇게 파동. 뭐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해서 하여튼 파동이라고 치고요. 빛은 이 세상을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벽에 막히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통과를 못합니다. 이게 빛이 이렇게 슝 하고 속으로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뜨뜻해지는 벽이. 홈불은 요 세상이다. 그래서 벽을 뚫는 게 아니죠. 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세상에. 아까 그럼 중성자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냐. 즉 벽 있죠. 벽의 중성자가 여기에 주렁주렁 있습니다. 그런데 벽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벽은 원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벽은 빈 공간이 없어요. 중성자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대부분 즉 중성자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벽의 중성자가. 근데 전부 다 빈 공간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작다. 그래서 얘는 슝 하고 지나갈 수 있다. 여기는 엄청 큽니다. 원자 엄청 크죠. 막힌다. 이번에는 전생체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생체험. 현재의 삶으로 환생을 하기 전에 자신의 삶. 전생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 다큐멘터리, 고발 다큐멘터리에서도 전생체험을 해요. 그 아나운서가 고발하겠다고. 그래서 전생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체면술사? 그분이 방금 경험한 그 경험을 진실이라고 믿느냐 아니면 거짓이라고 믿느냐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나운서가 고발 다큐멘터리 아나운서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 같다고. 체험한 사람들 중 절반이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건 아니죠. 역시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냐 아니면 진짜로 저 세상에 어떤 정보들이 존재하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사람들이 거짓말은 아니다.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으로. 자, 그래서 그럼 전생체험 어떻게 전생체험을 하냐? 네, 아까 뭐 이거는 저 세상에 정보가 가득 있습니다. 이거 세종대왕 정보가 있네요. 네, 그다음 여기는 징기스칸 정보, 징기스칸이 막 유럽을 휩쓰는 정보가 있고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총을 쏴가지고 그 죽은 사람, 총 맞아서 죽은 사람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체험이 뭐냐? 이렇게 추루룩 펼치면 되는 거죠, 뭐. 자, 이게 정상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인 사람은 절대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연결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인 사람에게 이제 긴장을 푸시고, 네, 긴장을 풀랍니다.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체면을 이제 거는 거죠. 긴장이 엄청나게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촥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에. 예. 긴장을 많이 풀어내요.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의 정신이 여기에 탁 붙었습니다. 나는 전생에 세종대왕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하게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본 어미 양잘 우주로는, 네, 이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의 전생은 세종대왕이었고, 집현전에서 내가 지금 한글 편찬을 하고 있었다. 집현전이 아니네요. 집현전은 아니고요. 세종대왕이 방에서 한글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전생은 세종대왕인 거죠, 뭐. 그러다가 한 달 뒤에 또 다시 한번 전생 체험을 갑니다. 똑같은 사람이. 이쪽에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나의 전생은 징기스칸이었습니다. 그 말을 타고 저 유럽을 막 휩쓸고 지나는 징기스칸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또 한 달 뒤에 또 가요. 그럼 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전생은 1920년대 시카고에 살고 있는 남자였는데 내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총으로
나를 쏴서 내가 그 총 맞고 죽었습니다. 눈물을 크크크 흘리는 거죠. 자, 제 우주론이, 제 설명이 맞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이거 맞다. 자, 그럼 이 사람이 환생을 한 겁니까? 아니, 여기 전생체험, 환생체험이라고 하죠. 환생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저 공간에 있는 정보를 읽어드린 겁니까? 방금 제 논리는 읽어드린 거죠. 환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 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막 어마어마한 양자 얽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자 얽힘이 일어나고 있고, 아기 때 이제 막 그 태아가 세포 분열을 할 때 막 뭐 2배, 3배, 뭐 8배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세종대왕의 정보가 이렇게 딱 그 아기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탁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응애응애 하고 태어났습니다. 이거 환생입니까? 아닙니까? 환생이라고 불러야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환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환생이 아니라 그냥 환생이 아닌 상황이 있고. 자, 앞에서 또 내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가지고 그 남의 정보를 낚시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꿈에서 이거 세종대왕의 정보를 내가 낚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23살 때 세종대왕 정보를 낚시를 했어요.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잊고 있죠. 꿈 그냥 내가 잊어버리잖아요. 꿈을 꿨는데 세종대왕 꿈을 꿨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까먹죠. 잘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생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내 몸속에 있는 정보를 읽어드렸는데 그게 세종대왕인 겁니다. 이게 환생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경우수가 많다. 좀 많은 경우수가 있다. 세포 분열 때 붙은 정보는 환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는 환생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읽어드린 거다. 물론 이 논리로 또 다양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또 대표적인 거, 시간 관계상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한 가지만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갑돌이가 갔습니다. 세종대왕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생은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을돌이가 갔습니다. 나도 세종대왕이었습니다. 내 전생은. 병돌이가 갔습니다. 전생 체험을 했습니다. 나도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아니, 세종대왕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는 거죠. 왜?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세종대왕 정도면 지금 한 500년, 한 600년, 700년 지났나요? 600년 지났나요? 앞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정보는 독립적으로 있어요. 근데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이 정보들이 세종대왕 정보, 징기스칸 정보, 그다음에 총 맞아 죽은 사람의 정보,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합쳐진다라기보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연결이 돼가지고, 막 새로운 정보를 복사를 하고, 기존 정보를 복사를 하고, 공유를 하고, 또 거짓 정보들을 잔뜩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진실 정보가, 세종대왕의 정보가 징기스칸 정보하고 만났습니다. 융합이 됐습니다. 어떤 정보가 발생할까요? 세종대왕이 칼 들고 유럽을 치는 정보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거 거짓 정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새로운 정보라는 겁니다. 사실로 착각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새로운 세종대왕, 보시죠. 세종대왕이 칼을 들고 말을 휘두르면서 유럽을 전공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신기한 인생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천국이죠. 그러한 상황이 여기에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세종대왕의 정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복사가 돼가지고 칭기스칸이랑 또 세종대왕이 총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정보랑 복사가 돼가지고 카피가 되고 복사가 되고 또 뿔풀이 이렇게 뭉쳤다가 또 이렇게 흩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갑돌이도 나도 세종대왕이었고 갑돌이는 세종대왕이었는데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을돌이는 이제 세종대왕이었는데 세종대왕이 그 칼을 휘두르고 유럽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병돌이는 말 그대로 세종대왕이었는데 이제 누구랑 결혼을 해서 몇 년도에 결혼을 했고 몇 년도에
훈민정음을 창제를 했고 내가 몇 년도에 어떠어떠한 병으로 내가 죽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즉 핵심은 본 우주론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 뭐 여하간 제가 사실이라고 주장하진 않습니다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세상에 죽은 사람의 정보가 가득 있고 그 정보는 헤쳐모여 정보가 융합되고 분리되고 사실 정보도 많이 있고 거짓 정보도 많이 있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세상이다. 어마어마한 인생 경험을 내가 할 수가 있다. 그 정보를 내가 낚시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꿈 얘기 제가 했고 근데 위험한 게 병 고치러 갔다가 병호도 오는 수가 있습니다. 심심해서 전생 체험하지 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가 이게 제가 정보가 떠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이 정보가 누구의 정보입니까? 착한 정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정보이겠습니까? 어느 게 떠돌아다니는 건지 몰라요. 악한 정보가 떠돌아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즉 사탄. 이게 사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사탄하고 연결되어 있는 정보가 떠돌아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괜히 해가지고 심심해서 괜히 해가지고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사탄이라기보다도 이제 약탈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약탈자하고 그것이 이게 약탈자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심심해서 전생 체험하지 마라. 이거 위험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무슨 병이 있다. 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미 내가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약탈자와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약탈자라고 하고요. 이미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버려요. 그럼 이거를 끊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끊죠 이거를? 우리 세상에서는 못한다. 결국 그 치료사 있죠. 심리치료사를 방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일단 이거를 흐물흐물하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끊어야 합니다. 이렇게 끊으면 치료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제 아무리 약물, 병원에서 우울증약, 뭐 이렇게 해도 그 병원 약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뭐 하여튼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답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여튼 논리, 어미양자를 우주론의 논리는 이거를 꺼내야 된다. 그래서 진실된 정보도 있고 거짓된 정보도 있습니다. 둘 다 천국의 정보입니다. 아까 여기 1억짜리 굿, 1억짜리 굿을 1억이나 들여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1억이나 주고 굿을 했습니다. 점을 쳤습니다. 둘 다 있어요, 둘 다. 둘 다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아무리 용하다고 한들, 제 우주론의 논리는 이미 이게 융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점쟁이가 점을 칩니다. 이렇게 점을 치면, 이건 진실된 정보죠. 근데 점쟁이가 이렇게 점을 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융합돼버린 정보? 이거 거짓 정보예요, 거짓 정보. 그 점쟁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융합된 정보인지 거짓된 정보인지. 그래서 약탈자와의 연결은 끊어야 한다. 제가 방금 얘기를 했고요. 그림 얘기를 좀 하자면 이게 물리학입니다. 파이온이 붕괴가 돼가지고 전자랑 양전자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여튼 이게 뭔가가 우주 빅뱅 시기에 뭔가가 뻥 터졌습니다. 그래서 반대부 전하를 제외하고는 물질과 반물질은 똑같습니다. 빅뱅 우주론의 이론에 의하면 물질과 반물질은 정확히 동수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우주는 물질이 반물질보다 훨씬 더 많을까요? 훨씬 더가 아니라 반물질은 거의 없습니다. 반전자, 이거 전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반전자가 우리 세상에 좀 많이 있어요. 전자는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왜 이러냐면 분명 50개 이렇게 동수로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없지, 이쪽이 왜 없냐는 거죠.
설명 못하는 겁니다. 이게 현 우주론에서는. 저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게 물질, 입자, 이게 반물질, 반입자. 이쪽 세상하고 다 같다고. 저 세상이라고 그게. 이쪽이 물질입니다. 색깔이 좀 반대로 표현이 됐는데 이게 물질, 이게 반물질입니다. 최근 스위스 선 가속기에서 반입자로 이루어진 반수소 물질을 만들어 반물질을 만들어 약 1000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을 하였다. 반물질을 만들었어요. 반물질을 만들었는데 왜 1000초간밖에 우리 공간에 1000초가 지나면 이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 사라지죠? 반물질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논리입니다. 반물질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이게 덜덜 떨다가 이게 탁 달라붙어 버린다는 거죠. 붙어가지고 양자터널 효과로 저 세상으로 뿅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탈출하게 된다. 물질은 아주 안정적으로 있죠. 하더라도 한 가닥의 희망의 끈은 절대 놓지 마라. 그것이 본 우주론, 어미양자울 우주론의 결론. 본 우주론을 공부하고 이해를 하라. 그러면 4, 5세기 임사체험 유치했던 홈플 전생체험에 대해서 인생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